내가 살자고 널 도구로 쓰느니 차라리 내가 사라질게. 한우진은 스스로 몸을 던졌고 고성이는 산속 암자로 숨었고 남겨진 지은호는 드디어 칼날을 쥐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이 만든 죄가 어떻게 돌아오는지 끝까지 같이 봐요. 한우진의 죽음, 고성이의 도망, 산속 암자에서의 재회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오늘 죽은 한우진에 대한 지은호의 죄책감이 복수의 각성으로 바뀌는 순간을 끝까지 함께 하시죠. 지은호는 한우진의 병실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숨을 가다듬고 있었는데요. 복도 끝에 있는 병실 문, 그 문틈 아래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오늘따라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문 하나만 열면 모든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면 정말로 가족이 맞는지 아닌지, 자신이 기적의 공여자인지 버려진 아이인지 그 모든 답이 한꺼번에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발은 멈췄는데 손가락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고 결국 문 손잡이가 눌렸습니다. 작은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한우진은 창가에 서서 지은호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수액줄이 늘어진 채 환자복을 입은 뒷모습이 유난히 말라 보였습니다. 창밖으로는 흐린 하늘과 빗물에 젖은 병원 마당이 내려다 보이고 있었고 그 앞에 서 있는 그는 이미 마음만은 이 세상을 떠나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지은호의 얼굴을 본 순간 그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버텨오던 무심한 얼굴이 한순간에 깨져내리듯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그 눈엔 안도, 슬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와줬구나 하는 안도,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는 슬픔, 그리고 이 사람을 엮어버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까지. 오빠 지은호가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는데 입에서 나온 그 한 단어는 떨림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한우진은 손으로 창문 난간을 꽉 잡은 채 낮게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포기와 체념이 섞인 무너진 숨에 가까웠습니다. 은호야, 그냥 내가 죽으면 그 순간부터 넌 자유야. 지은호의 심장이 짓눌리듯 내려앉았습니다. 자유라는 단어가 이렇게 잔인하게 들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요. 왜 자꾸 나한테 그런 걸 남기려고 해요? 목소리가 떨려서 끝부분이 거의 속삭임이 되어버렸습니다. 한우진은 고개를 떨구며 속삭였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말이 상처가 될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너를 위한 선택이라면 그게 나를 버리는 거라도 괜찮아. 그 말에는 자기 혐오가 깊게 깔려 있었는데요. 내가 사는 게 너한테 평생 짐이 되는 거면.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은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울어버리면 이 사람이 정말로 이 말을 끝까지 밀어붙일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나 오빠 살리겠다고 결정했어요. 그게 제 선택이에요. 잠시 병실 안 공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한우진의 손이 난간 위에서 더 세게 조여졌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지게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내가 막으려고 하는 거야. 그는 거의 자신에게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너는 누군가의 간으로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그냥 내 인생이면 좋겠는데.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마치 타이밍이라도 맞춘 듯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복도를 찍듯이 울려왔습니다. 고성기였습니다. 그녀는 눈에 광기가 비친 얼굴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병원조차 자신의 무대로 착각한 사람처럼 시선을 쫙 훑고 들어왔는데요. 지은호를 보자마자 팔을 잡으며 바싹 붙어 말했습니다. 소나기 힘은 병원에 며칠 있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세찼습니다. 도망가봐. 어디 숨든 찾아서 내 간 뽑아올 거야. 한 문장인데도 피냄새가 뱃말이었습니다. 부탁할 게도 아니고 살려야 한다도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 아들만 남은 어머니의 선언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손을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팔에서 아프게 올라오는 통증보다 그 말이 더 아프게 박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보여요.
저를 버린 게 실수가 아니라 계획이었다는 게, 실수로 잃어버렸다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던 세월이 그 한 문장으로 완전히 깨졌습니다. 사고도 아니고 착오도 아니고 처음부터 쓸모있는 아이와 버릴 아이를 나눴던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순간 고성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몇 초 동안 감정이 싹 빠져나간 사람처럼 생기가 사라졌다가 금세 다시 비웃음을 띠며 다가왔습니다. 니간이 멈추는 소리 난 그거라도 들어야 내 아들 살려. 사람의 심장이 멈추는 소리를 듣겠다는 엄마. 한 아이의 죽음 소리를 듣고서야 다른 아이의 삶을 확인하겠다는 말. 말은 침착했지만 이미 인간의 선을 훌쩍 넘어서 버린 집착이었습니다. 지은호가 벽에 등을 댄 채 밀려났을 때 한우진이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고성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손을 떨면서도 그 몸은 분명히 엄마를 막기 위해 서 있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은호를 잃으니 차라리 제가 없어지는 게 나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고성희는 공포에 가까운 표정을 보였습니다. 자신이 늘 조종하던 대상이 처음으로 칼끝을 자신에게 향하게 한 순간이었습니다. 우진아, 너 지금 무슨... 하지만 한우진은 그녀의 말을 자르며 낮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선 심장도 간도 사랑도 전부 거래야. 그 한 줄은 이 집안의 역사를 통째로 갈아엎는 선언 같았습니다. 아이를 낳은 것조차 사랑한 것조차 결국은 유지와 이식과 승계의 이름으로 포장된 거래였다는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기분이었는데요. 아, 이 사람도 나처럼 지옥에서 자랐구나. 그게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때 병실 문을 열고 정순이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울면서도 싸울 준비가 된 여자의 눈이었죠. 손에는 병원에서 급하게 받은 보호자 출입증이 구겨진 채 들려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고성희 앞에 다가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은호배에 손대면 나 내 손목부터 잘라버릴 거야, 고성희. 이건 비유가 아니라 거의 선언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참고 참으며 딸 앞에서만 눈물을 삼켰던 엄마가 처음으로 이 사람 앞에서 이빨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네 딸 때문에 내 아들을 죽이라고. 어떤 미친 엄마가 그래? 정순이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발은 단단히 바닥을 딛고 있었는데요. 그럼 너는 내 아들 살리겠다고 내 아이 배 갈라? 이게 사람이야? 숨막히는 대치였습니다. 한쪽은 내 아들만 외치고 다른 쪽은 내 딸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서 누군가는 자기 몸을 내놓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미친 듯 웃으며 외쳤습니다. 간 이식한다고 죽는 것도 아니잖아. 두 아이를 다 살릴 수 있다면 한 아이쯤 희생되는 건 당연한 아냐. 논리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본심이었습니다. 내 아이 하나 살리려면 남의 아이 하나쯤은 당연히 내놔야 한다는 지독한 서열의식이 그대로 드러난 말이었습니다. 지은호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심장은 미친 듯 뛰고 있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제 몸은 제가 결정할게요. 한순간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엄마들도 그리고 한우진까지 모두가 이 한 문장을 듣기 위해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한우진이 갑자기 밖으로 뛰어나갔고 모두가 놀라 따라 나섰습니다. 복도 끝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들이치며 커튼이 휘날리고 있었고 바깥에서는 빗방울이 거세게 떨어지고 있었는데요. 한우진은 난간에 서서 뒤돌아보며 마지막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이상하게도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드디어 자기 결정을 자기 손으로 하는 사람의 얼굴처럼요. 엄마, 이젠 제 몸 하나로 둘을 지키죠. 이게 제 마지막 효도예요. 효도라는 단어가 이토록 잔인하게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끊는 걸 효도라고 부르는 아들. 그 말을 듣고도 붙잡을 수 없는 엄마. 그리고 그는 지은호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은호야, 울지 마. 너는 살아야 해.
그 말은 칼처럼 가슴에 박혀 평생 빠지지 않을 흉터로 남을 문장이었습니다. 다음 순간 무게중심이 뒤로 기울었고 외마디 비명도 없이 그의 몸이 아래로 떨어져 갔습니다. 고성이는 그 장면을 그대로 목격하고 그대로 쓰러질 듯 외쳤습니다. 목부터 다리가 굳어버린 듯 휘청이며 벽에 손을 짚었는데요. 그 눈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우진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한테. 입으로는 잘못한 게 없다고 소리쳤지만 머릿속에는 자신이 했던 모든 말들이 되감기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예비공여자 다른 아이로 바꾸라, 간 뜯어와.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아들의 몸을 창밖으로 밀어낸 손이 되어버렸다는 걸 어쩌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절규는 병원의 차갑고 긴 복도에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소리를 대신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정신을 잃은 채 끌려오듯 병원을 빠져나갔고 그 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언론에 잠깐 기사로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그 어떤 기사에도 엄마의 거래 이야기는 실리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병원 바닥을 붙잡으며 떨고 있었는데요. 홀로 남겨진 복도에서 바닥에 손을 짚고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빠 왜 나한테 이런 선택을 남기고 간 거야? 살아남으라는 말은 동시에 이제부터 내가 책임져라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 말이 너무 무겁게 어깨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고성이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모두가 도망쳤다고 말했지만 지은호는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끌렸습니다. 이 사람 그냥 도망쳤을 리가 없다. 도망가려는 사람이면 끝까지 자기 잘못 아니라 우기고 살 텐데. 그녀가 사라진 방향은 어쩐지 도망이 아니라 스스로를 가두는 방향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수색 끝에 예상치 못했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산 깊숙한 곳의 작은 암자. 그곳에서 흰옷을 입고 삭발한 여인이 새벽마다 목탁을 두드린다는 말이었습니다. 뉴스에서 봤던 그 여자 같았다는 말도 따라붙었습니다. 아들 그 사건 있던 그 사람 아니냐고들 하더라고요. 지은호가 찾아간 그곳에서 마주한 사람은 분명히 고성이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수없이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여기서 돌아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암자 마당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작은 탑 하나, 나무 몇 그루, 그리고 비에 젖은 돌계단. 안쪽에서 목탁 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들려왔습니다. 쪼그러진 얼굴, 비어버린 눈, 죄를 씻어내려는 듯 바닥에 손을 찌으며 기도하는 그 여자는 더 이상 세상에서 보던 고성이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옷, 진한 향수,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 대신 흰 옷, 민머리 맨발에 가까운 슬리퍼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벌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를 결국 죽게 만든 벌을 여기서 다 받겠습니다. 그 말에는 후회와 자기 연민, 그리고 여전히 섞여 있는 변명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와 어쩔 수 없었다가 동시에 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지은호는 입술을 깨문 채 서 있었고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연민이 뒤엉켜 눈을 흐렸습니다. 이 사람을 미워하는 게 맞는데 한편으로는 이 사람도 결국 자기 선택에 깔려 죽은 엄마 같아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지은호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고성의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이 만든 모든 죄, 그게 어떻게 돌아오는지 끝까지 봐요. 이제는 피해자가 아니라 증인이자 심판자로 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수술 동의서에 이름을 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죄목을 하나씩 적어 내려갈 사람으로 서겠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지은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우진이 남긴 마지막 선택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의 죽음과 한 사람의 도망으로 끝난 줄 알았던 이 이야기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음 막장을 향해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의 지옥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